형제들의 날선 시선 앞에서 과연 한동석은 웃을 수 있을까? 한동석이 마강숙의 짝으로 과연 적합한 인물인지 독수리 오영재는 각자의 방식으로 판단해보기로 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오응수였다. 오응수는 무심한 듯 유쾌하게 말했다. LX 호텔 회장이면 뭐합니까? 우리 형수가 평생 외롭지 않으려면 감정 말고 인내심도 검증이 필요하죠. 마강숙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하지만 시동생들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란 걸 느꼈다. 특히 오천수는 냉정한 눈빛으로 동석을 바라보았다. 형수님께 다시 상처 주는 일이 생기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에 한동석은 묵묵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요, 승부욕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에요. 유쾌하게 테스트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형제들은 잠시 눈빛을 교환했다. 무언의 합의가 이뤄진 듯 각자의 테스트가 시작됐다. 첫 번째 테스트는 오범수의 지식 테스트였다. 형수님의 새로운 삶은 가문과 술도가를 지키는 일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당신의 경영 마인드가 어떤지 궁금하군요. 한동석은 미리 준비해온 사업보고서를 꺼내들었다. 술도가의 발전 방향, 브랜딩 전략, 유통 다각화 방안 등이 정리된 문서였다. 오범수의 눈빛이 살짝 누그러졌다. 의외군요. 회장님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강수의 체력 테스트였다. 우리 형수님 아프면 병원도 안 가요. 돌봐줄 체력이 있냐는 거죠. 강수는 해병대 시절 훈련을 응용해 장애물 코스를 만들었다. 한동석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정장을 벗어던지고 셔츠만 입은 채 도전했다. 넘어지고 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숨을 헐떡이며 완주했다. 유광수는 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기합은 있네요. 세 번째는 오응수의 예능 테스트였다. 우리 형수님 센스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요. 내가 춤 시킬 테니 거절 없기요. 갑자기 음악이 울렸고 한동석은 뻣뻣한 동작으로 댄스를 시작했다. 분위기는 웃음바다가 되었고 마강숙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마지막은 오천수였다. 가장 무거운 분위기였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형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가문을 함께 끌고 가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동석은 오천수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전 이 가문을 위해 제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광숙 씨가 웃는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죠. 그날 밤 형제들은 마강숙 없이 비밀리에 모였다. 각자의 평가를 조심스럽게 공유했고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시계는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한편 또 다른 폭풍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강소연은 그날 오후 문미순의 편의점을 우연히 지났다. 그리고 보게 된 것이다. 미순과 오천수가 웃으며 라면을 먹는 장면을. 그 웃음, 그 분위기. 강소연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집으로 돌아온 강소연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딸 영주가 아직 말도 못할 시절 천수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찢었다. 그 눈빛엔 후회가 아닌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다. 서울 가는 차표 하나 부탁해요. 오늘 밤 기차요. 다음날 아침 마강숙은 한동석의 팔에 기대어 웃으며 아침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편의점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혼 소송 서류였다. 강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오천수, 내가 나 버릴 자격 있는지 내가 증명해줄게.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 독구세리가 들고 온 병원 결과지에는 산전 유전자 검사라는 글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공주실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혹시 오범수 교수님 제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날 밤 마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동석이라는 사람, 저렇게까지 시동생들 앞에서 애를 쓰는데 난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녀의 손에는 LX 호텔에서 도착한 팩스가 들려 있었다. 독수리 술도가 납품 계약 철회 통지서. 사유 안에는 내부 가족 갈등 및 경영 불확실성이라는 차가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마광숙의 표정이 바뀌었다. 한동석과의 사랑은 감정이었지만 술도가는 그녀의 책임이었다. 광숙은 마침내 결심했다. 시동생들에게 이대로 끌려가지 않겠어. 다음날 아침 오천수, 오범수, 웅수, 오강수는 광숙이 부른 긴급 가족회의에 참석했다. 광숙은 강단의 선 교장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야. 나와 한동석 씨 사이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각자 알아서 독립해. 시동생들은 일제히 술렁였다. 오천수가 입을 열었다. 형수님, 저흰 형수님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너무 급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응수는 차가운 시선으로 동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돈 있는 남자한테 흔들리는 거 형수님답지 않아서요. 오강수는 한 발 물러난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걸까? 그 순간 한동석이 등장했다. 그는 형제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하죠. 저 겁났습니다. 이 가문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그래서 시험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이제 알겠습니다. 그의 말에 오범수가 조용히 말했다. 형수님은 누군가의 평가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저인 형수님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마강숙은 눈가를 적시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나도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게. 같은 시각 강소연은 서울행 기차 안에 있었다. 손에는 한 장의 사진과 고소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문미순과 오천수가 다정하게 어깨를 맞댄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구긴 뒤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인생 내가 부숴줄게. 문미순, 그 남자 내 거야. 강소연이 향한 곳은 법무법인이었고 그녀는 변호사에게 의뢰서를 내밀며 말했다. 이 여자를 명예훼손, 주거침입, 간통미수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접근금지 신청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날 또 한 번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독고탁은 마침내 오강수에게 DNA 결과지를 들이밀었다. 당사자는 알아야지. 솔깃하지. 얼마 전에 드디어 내 엄마가 누군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오강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종이를 받아들었다. 모자 관계 확정. 장미의 오강수 99.99%. 그는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가 날 버린 여자가 엄마라고. 장미애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지만 오강수는 밀쳐냈다. 왜 이제 와서 내가 얼마나 형수님한테 매달렸는지 알기나 해요. 그 말에 장미애는 무너졌다. 미안해,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 그냥 숨기고 싶었던 거잖아. 그 더러운 과거를. 그 장면을 지켜보던 독고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강수는 아직도 몰라. 엄마도 형수도 결국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나도 교수님 아이를 가졌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감췄던 진실을 알아야 할 때야. 그리고 마강숙은 한동석과 마주 앉아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정말 이 결혼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만 감당하지 않게 할 겁니다. 이젠 같이 갑시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